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튜버의 페이가 이제 오픈이 됩니다. 구독자랑 조회수 이런 거에 나오는 거에 급이 나뉘는데 1시간 방송 페이가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이에요. 오늘 좀 영상이 길이가 있더라도 라이브 커머스나 아나운서, 쇼호스트, 기상캐스터 뭐 이쪽에 여성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알찬 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풀 시청 바랍니다. 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튜버 발굴 육성 성장기를 기록하는 유튜브 아카데미 채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어느 정도 성장한 유튜버들의 라이브 커머스 시간당 페이와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는 전반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뭐 먹었어요? 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뭐뭐 했었는지 간략하게. 저는요 지금 쇼호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배우 생활을 했었어요. 13년 동안 연기자의 길을 걷다가 아시잖아요. 정말 힘든 길인 거.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꾸준하게 그 길을 놓지 않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현실에 부딪혀서 그래도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정말 포기하기 힘들었거든요. 정말 포기하기 힘들었는데 그나마 내가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이제 쇼호스트의 길로 들어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의 길로도 함께 이제 같이 병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인플루언서도? 네. 저희는 원래 제가 이 슈퍼히어로 아카데미 채널을 처음 할 때는 전문 쇼호스트 교육 이쪽 이야기를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꺼내게 됐습니다. 저희는 원래는 전문 TV 홈쇼핑 쇼호스트 교육을 6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좀 트렌드에 맞춰서 쇼호스트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유튜브를 시작하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쇼호스트를 전문 육성하다가 유튜버 육성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원래 이 지금 현재 트렌드인 라이브 커머스라는 장르가 3년 전쯤 이제 생겼었는데 그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TV 홈쇼핑 쇼호스트를 준비하는 친구들만 있었어요. 공채를 준비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롯데, 현대, CJ, GS, 기타 등등 이제 우리 홈쇼핑 여러 채널들이 있잖아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 근데 라이브 커머스가 3년 전에 뚜둥 하고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치? TV 홈쇼핑 쇼호스트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거의 이제 최종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그때 소위 말하는 꿀을 빨았죠. 1시간 라이브 커머스 방송 페이가 보통 70에서 100만원 정도? 1시간이에요. 1시간에요? 그렇게 한 6개월, 8개월 정도를 이제 그때 썼었는데. 그치. 한 달에 방송 15개, 20개 하면은 진짜 이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은 오히려 TV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약간의 이제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지. 나는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아직 합격을 못한 친구들이 돈을 훨씬 많이 이제 벌고 있으니까. 맞아. TV 공채는 어쨌든 월급제잖아요. 거의. 그치. 회사니까. 근데 또 이게 영원한 건 없다고. 모든 시장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초반에 도입기에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거예요. 그때는 어찌됐건 70에서 100만원 정도의 페이를 받다가 중요한 현재를 말씀드리면 뭐 3만원, 5만원, 10만원 아니면은 요즘에는 거의 노페이. 맞아. 인센제 파는 그치. 거에 대한 약간 뭐 얼마를 팔면 뭐 10% 얼마에 팔면 뭐 5%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또 우리도 사실 저번 주에 이제 그 의류 브랜드인데 아마 이 채널에서도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매출을 오픈해도 되는지 업체분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여기 의류 브랜드는 25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곳이고 라이브 커머스 한번 방송할 때 대충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도 여기서 1안, 2안, 뭐 3안 이렇게 나뉘어서 견적을 지금 조율 중인데 쇼호스트 페이를 뭐 몇십만 원을 주는 거 1번 아니면 매출 볼륨에서 몇 %를 총괄로 가져가는 게 2번 이것도 이제 현재 조율 중인데 이 부분은 어찌됐건
조만간에 방송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장 읽을게요. 근데 저도 음. 이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좀 몇 번 해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 확실히 이제 그 전에 좀 라이브 커머스가 활성화됐을 때는 진짜 이런 페이를 받고 했었구나 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뭐 TV 공채 쇼호스트도 좋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라이브 커머스로도 풀려도 괜찮겠다. 그냥 돈 벌면 좋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작이 점점 하락하면서 이제 제가 발을 디딘 상태인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방송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뭐 지인을 통해서 하긴 했었어요. 지인들도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 회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연아 너 그냥 뭐 알바식으로 해봐 연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시도를 해본 적도 있었고 이제 근데 이제 쇼호스트 직업을 선택을 하고 했는데 페이가 막 5만 원 페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5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홈방송이니까 집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홈방송이니까 뭐 집에서 1시간 방송하고 뭐 그것도 나쁘지 않네 하고 그냥 했었는데 이게 진짜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방송 페이가. 그나마 이제 엊그저께 방송을 했던 거는 이제 15만 원까지 해서 받았었는데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만 하기에는 지금은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쇼호스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우리 출신 중에 방송을 라이브 커머스 쪽만 이제 아예 TV 쪽을 가지 않고 라이브 커머스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방송 많이 한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 한 500회 이상? 근데 그 친구들도 페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유지거나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도 라이브 커머스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 보면 어디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경력을 쌓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안 올라갑니다. 왜냐? 저번에 방송했을 때 몇 개 팔았는지 아니? 며칠 전에 방송. 며칠 전, 그때 했던 그 동국제약 제품은 말씀 들었을 때 한 170, 80만 원 정도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동국제약이어서 그만큼 나가고 맞아. 일반 이런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들은 내가 지금 몇 개 팔았니라고 물어봤잖아. 맞아. 저 화장품 했었던 거 있었는데 홈방송에서 했었던 거 있었는데 많이 팔렸을 때가 그냥 뭐 6개, 7개? 그치. 뭐 그 정도였었던 거. 카운트 10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사실 설명을 잘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다 생각났어요. 사실 여기 대본에 적어놓은 건 이게 없었는데 우리가 TV 홈쇼핑 쇼호스트를 전문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교육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계속해서 방송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상품이거나 정말 유명한 상품이 아니면 제품 설명을 할 때 쇼호스트가 제품 설명 많이 하잖아. 제품 설명을 할 때 구매 버튼이 눌리질 않아. 되게 웃기지?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얘기해. 한 번에 얘기해줄 수가 없어. 물어보라며. 궁금한 거 물어보라며. 이거는 한 번에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쇼호스트를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주게 된 계기는 2년 전쯤에 저희가 LG생활건강에 쇼호스트 2명을 보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원래 이제 CJ 옷쇼핑에 계시던 PD님을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우리 출신 2명이 방송을 너무 잘한 거야. 이 전 방송했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PD님이 딱 방송 끝나고 너무 지금 뭐 상무님, 임원진 분들 이 방송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너무 잘한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가 그때 페이를 한 30만 원 정도 받아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PD님 아니 이 친구들 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유튜브 채널을 안 만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요? 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설명하는 쇼호스트들이랑도 이제 섭외를 해서 방송을 하지만 유튜버들을 섭외해서 방송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튜버의 페이가 이제 오픈이 됩니다. 구독자랑 조회수 이런 거에 나오는 거에 급이 나뉘는데 1시간 방송 페이가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이에요. 근데 그냥 쇼호스트보다 더 많이 가져가네. 그냥 전문적인 수십 배를 가져요. 그러니까 영향력 하나 때문에 1000만 원이면은 TV 홈쇼핑
에서 엄청 잘 나가시는 분들 중에 이제 프리 선언하면서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1,500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년, 2년, 3년 만에 그 10년, 10수년의 세월을 따라잡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무조건 이 친구들 시켜야겠다 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제 지원자, 쇼호스트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지원자를 모아서 10명을 모아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네, 저는 알죠. 10명 중에 9명이 한 달 만에 관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은 그냥 뭐 해당페이 이런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공채 합격만 하려고 보고 온 거니까 어찌됐건. 근데 이 시장의 흐름이 바뀐 거를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맞아. 그냥 사원증 거는 게 목표인 친구들인 거야. 그래서 아무튼 10명 중에 9명이 관뒀고 근데 9명이 관두는 이유는 전부 다 방향을 못 잡아서요. 주제를 너무 여러 개를 많이 리뷰했다, 브이로그 했다, 뭐 운동했다, 뭐 온도가 갑자기 확 높아졌지. 그러니까 이거 카메라 내가 잘못 썼어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거 9만이란다. 9명 그만두고 유튜브 주제를 너무 이거저거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10명 중 9명이 관뒀고 남은 1명은 현재 지금 14만이에요. 이 전 영상에 몇 번 이렇게 나오고 이 친구 또한 원래 쇼호스트를 준비하러 왔는데 지금은 쇼호스트 안 하겠다. 그거를 한 5만 때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팀장으로 아예 입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7월 8월에 MBC랑 JTBC에 이제 유튜버로서 출연도 하고 아예 사실 뭐랄까 인지도나 영향력이나 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변했고 확실히 그런 쪽으로 가야지 뭔가 하려고 해도 풀릴 것 같긴 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치. 확실히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뭐 약간 또 셀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편집하면 되니까 너도 지금 현재 구독자가 22명. 다 우리는 1단위로 다 세고 있어요. 522명인데 정말 촬영 편집 힘들잖아.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뭔가를 해보려면 어쩔 수 없는 트렌드예요. 이거는 감내를 해야 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맞아.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 첫 시작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뿐만 아니라 제가 2023년도 올해 1, 2월경에 어딘지는 지금은 이야기를 못하지만 메이저 홈쇼핑이라고 하면은 롯데 홈쇼핑, 현대, CJ/GS 이렇게 4군데인데 그 중에 2군데 팀장님들이랑 미팅을 했었어요. 근데 쇼호스트를 아무도 안 찾습니다 이제는. 그럼 누굴 찾아요? 유튜버.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여기 이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여기 자료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유튜브 쇼핑 버튼이 생겼어요. 맞아. 라이브 쇼핑이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이런 브랜드사 대표나 사업자분들이 전부 다 지금 유튜브 쪽으로 넘어오는 추세고 유튜브에서 유튜브 쇼핑 버튼 이 기능을 왜 추가했냐면은 아시아에 있는 커머스 시장을 다 먹으려고 출시한 거래. 너 졸립지? 아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 크리에이터나 쇼호스트나 아니면 뭐 여성 전문직 아나운서 기자 게스터 이런 분들이면 뭐 회사에서 안 되는 경우는 말고 예를 들어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데는 다른 브랜드사에서 불러주면 가서 방송을 하면 저는 베스트라고 보고요. 내 개인 채널은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달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오늘은 7월 17일이에요. 2달 전쯤 들은 이야기인데 쿠팡 크리에이터 방송 있잖아요. 업체들이 매출이 안 나오니까 방송을 안 해. 그러니까 물건을 안 주다 보니까 지금 쿠팡 크리에이터 그 라이브 커머스 방송하려고 쇼호스트가 200명이 대기 중이래요.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내 이 그 쇼호스트 활동이 지속적인 활동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매출 안 나오는데 그치, 매출이 굳이 안 나오고. 쓸 필요는 없지. 근데 너 전에 방송한 거 몇 개 팔렸는지 몰랐잖아. 아는 것도 있었고 모르는 것도 있었고. 네. 뭐 유튜브는 레드오션이라고 그러지만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되게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먹방을 하고 있지만 먹방 진짜 레드오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레드오션이 아닌 나만의 약간 블루오션을 찾고 싶었는데 어차피 하는 거면 레드오션을 선택하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어찌됐건 그 안에서 선택되면 되는 거니까 괜히 뭐 특이한 거, 뭐 아무도 도전 안 하는 뭐 그런 것들 하다가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유튜버들을 선호하냐면 그냥 구독자 조회수 많은 유튜버들이 아니에요. 업체들의 물건을 이제 라이브 쇼핑이나 PPL이나 어찌됐건 매출로 연계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들을 선호하는 시장이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빠르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뭐 구독자 10만, 100만, 1000만, 1000만은 아니고요. 10만, 100만이라고 전부 다 업체에서 원픽으로 하진 않아요. 특히나 100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비용도 안 맞고 높으면 높을수록 어찌됐건 그 몸값이 올라가니까 업체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그치. 근데 100만이라고 무조건 이제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요. 누군지 말은 못하는데 1시간 방송페이에 우리가 예전에 1,700만 원 주고 방송을 했었어요. 1,700만 원 주고 방송을 했는데 75만 원 팔았습니다. 그치. 와, 대박이다. 되게 유명한 먹방 유튜버야. 아, 진짜? 대박이다. 75만 원? 75만 원. 내가 해도 75만 원 팔겠는데? 한번 볼래? 그거싱. 참 긍정적이야.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건 대부분 다 드린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았고요. 네. 오늘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 서연이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배우 활동을 몇 년을 했다 그랬지? 13년 13. 했어요. 20살 때부터 한 거네? 거의 그렇죠. 그럼 33이네? 응. 여기서 지금 갑자기 나이 공개. 와, 20살 때부터 했구나. 네. 그러면은 엔터테인먼트의 어딘가에 계약이 되었었을 거 아니야, 몇 군데나. 네, 맞아요. 뭐 어차피 엔터 이름은 얘기 안 할 거니까 기억나는 엔터의 장단점? 장단점? 우선 연기를 하셨던 뭐 연기나 뭐 가수 쪽이나 뭐 어찌됐건 엔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장단점이 큰 것 같긴 해요. 뭐 정말 메이저 정말 큰 기획사의 장점도 있고 그냥 신생의 장점이 분명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제가 겪었을 때는 저는 이제 좀 메이저권의 회사는 가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신생 회사에 한 몇 군데 갔었었는데 우선 확실히 그 안에 구성원들 그리고 영업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를 얼마만큼 케어를 해주고 얼마만큼의 영업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배역에 들어가고 어떤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역량이 영업진들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나왔던 부분은 확실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 신생이다 보니까 좀 더 배우들 영입은 해야 되지 뭔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디션도 안 잡아줘 뭐 일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묶여 있어요. 그 계약 기간 동안. 뭐 요즘은 막 옛날처럼 막 노예계약처럼 뭐 7년, 10년 막 이러진 않는데 적어도 요즘 한 3년? 2년? 그 기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못 하고. 정말 유들이 있는 뭐 대표님이나 뭐 영업진들을 만난다면 뭐 우리가 잡아주는 것 외에 이제 너가 잡아온 일들은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신생 회사에서는 그게 가능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쪽이 그렇게 많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막 1년, 2년 막 시간을 버렸던 적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구나. 그러면 좀 결이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엔터 계약하면은 서연이 너는 보통 한 2년씩 했던 거야? 저는 계약은 거의 3년 했었어요. 3년 하고 막 1, 2년 시간 버리고 그냥 죄송한데 저 그냥 뭐 혼자서 활동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잘 얘기해가지고 해지를 하고 나온 적도 있었고 돈을 좀 지불하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진짜로? 네. 얼마나? 많이는 안 냈어요. 거기서 이제 지원해줬던 뭐 연기 학원비라든지 뭐 운동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해가지고 5대5니까 이제 그만큼 내가 썼던 비용의 5만큼은 지불을 하고 나온 적도 있었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뭐 학원 다니다 나온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다 보니까 약간 회사 계약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약간 두려움도 있는 거죠. 또 이곳에서 뭔가를 할 때 또 묶여있지 않을까?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왜냐면 나 혼자는 내가 뭐 발로 내가 뛴 만큼의 결과가 돌아오는 거니까. 가장 많이 벌었을 때 얼마 벌었어? 몰라요? 어이 뭐야. 혼자 했을 때 더 많이 벌었어요. 아 진짜? 혼자 했을 때. 다 떼가니까? 네, 혼자 했을 때 더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혼자 하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우리랑 비교하면? 확실히 여기도 지금 이제 뭐 아카데미지만 뭐 유튜버 육성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여기는 우선 일이 확실해요. 촬영을 하고 기획과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체계적으로 다 잡혀 있고 촬영이면 촬영, 편집이면 편집,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뭐 그게 다 가능하니까 어찌됐건 현재 진행형인 거죠. 내가 뭔가 여기 와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냥 빠릿빠릿하게 진행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사람들 거 편집하느라고 제 거 영상 퀄리티가 최악이에요. 맞아요. 보시면 옆에다가 책 한 권 펴놓고 제가 하거든요. 그지? 맞아요. 진짜 다른 이제 다른 사람들 거 여기에서 지금 활동하는 유튜버 몇몇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그 퀄리티랑 대표님의 이제 슈퍼히어로 아카데미 그 퀄리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갑자기 땀나는데? 근데 앞으로는 사실 저희도 여기저기 엔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뭐 전현무를 필두로 몇 년 전에 이제 아나테인먼트가 좀 많이 맞아.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이제 곧 조만간이겠죠. 그러니까 계속 연락이 오는데 쇼호스트 엔터테인먼트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좀 영향력 있는 셀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긴 할 것 같아요. 확실히. 시장은 계속 변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제 이 영상 끝날 때 오늘의 악담 한마디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서연이를 보면서 너무 긍정적인 중인데 안 들려. 큰 악담이 아니라 제가 좀 더 카메라가 친숙해지면 강도가 세질 수는 있긴 한데 워라벨이란 말 너가 좋아하잖아. 저요? 취미랑 일이랑 막 이렇게 조화로운 놀 때 놀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랬죠? 그 목소리가 그게 뭐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워라벨은 물론 그냥 9 to 6하고 뭔가 정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방송 일을 하고 크리에이터 뭐 이쪽으로 나가는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워라벨이란 말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워라벨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매스컴이 만들어낸 독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카메라 보고 세게 말하려니까 처음이라 이제 안 나가는데 앞으로 차차 강해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 좀 길게 담아봤는데 이게 편집본이 얼마나 짧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방문해 주셔서 미리 감사하고 근데 오늘 내용은 되게 좋아가지고 정말 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뭐 쇼호스트나 뭐 아나운서, 기상캐스터들 뭐 정말 여성 전문직으로 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청하시면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생각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유튜브는 저도 아직은 멀었지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깨달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쇼호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냥 이 아카데미 방문을 했고 그냥 쇼호스트만 하면 이제 쇼호스트 이제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처음엔 저도 유튜브의 중요성을 정말 몰랐어요. 정말 최근까지도 정말 몰랐고 옆에서 이제 대표님이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뭐 이게 정말 중요하다 뭐 하다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이 쇼호스트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정말 저도 정말 깨달았던 게 이 쇼호스트 준비도 정말 중요하지만 유튜브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정말 느꼈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자기만의 채널은 나는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우리는 이미 지금 성공 사례가 사실 있잖아요. MBC, JTBC, 뭐 라이브 커머스, 회당페이 30배 상승 이제 먹방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식품 브랜드에서 같이 이 친구를 모델로 이제 써서 홈쇼핑에 상품 런칭하자, 오프라인 매장하자 그냥 오퍼 오는 볼륨이 달라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남잔데
나이가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 정도 구독자 있으면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도 어디 홈쇼핑에도 갈 수 있어. 이 정도 영향력이면 그러니까 영향력 키우는 게 정말 우리도 크게 노선을 바꾸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고 그냥 정말 나는 쇼호스트만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만 그걸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지금 현직에 있는 TV 홈쇼핑 쇼호스트 분들은 전부 다 대부분 이제 유튜브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들 시작하는 추세예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걸 안 한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제가 생각해도. 아무튼 저희는 여기에서 많은 이런 쇼호스트로 와서 유튜브 하는 친구들, 그냥 유튜브 하는 친구들,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준비하러 오는 친구들, 이런 우리 학고들의 성장기 앞으로 많이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카메라 꺼지기 전에 저희가 인사를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뭐 자꾸 꺼지는 거야 카메라가? 무슨 열이 받았다는 거야? AS 받아요. 내가 큰 거야? 왜 이렇게 뒤로 가 있는 거야? 아니 여자보다 얼굴을 더 작게 나오려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작게 나오려는 게 아니라